올해 1월 3일에 제가 기대되는 섹터 두 가지를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지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원익홀딩스를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로봇 관련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기사를 보시면 알레그로 핸드 이렇게 해서 원익홀딩스가 로봇 손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휴먼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여기서 가장 구현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바로 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미 글로벌 기술 가운데 센서 기술부터 시작해서 AI가 보고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 대단하죠.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길 가다가 새를 찍었어요. 까치를 사진으로. 까치를 이제 AI한테 보여주니까 너무 이쁜 까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까치라는 건 그냥 구분하는 게 너무 쉽고, 심지어는 이쁘다는 말까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모든 기술이 사실은 다 준비가 된 거죠.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센서, 카메라, 그리고 인공지능, 사람과 거의 유사한 인공지능 수준,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손이겠죠. 나머지 또 부가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을 등록을 원익홀딩스가 했다는 이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가 이걸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원익홀딩스가 관리하는 회사니까, 직접적인 회사니까 원익홀딩스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식은요, 그 종목의 호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별적인 호재. 근데 뭐가 또 더 중요하냐면, 자,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을 얼마나 받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로봇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호재가 터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2차 전지 기술을 기가 막히게 개발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습니까? 반짝 호재 때문에 상승했지만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런 호재가 있어서 특히나 돈들이 더 몰려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차트를 크게 보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차트를 크게 봐서 이 회사의 어디에 매물대가 형성돼 있고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원익홀딩스는 이전에 2020년도 꽤 오래전이죠 이제, 그때 이 위에서 좀 살짝 거래가 되고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거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자세히 보시면 거래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물량이 많이 물려있고, 사람들이 물려있고, 그 뒤로는 진짜 이것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박살을 냈기 때문에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손절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통을 줬다가, 늘 똑같아요 패턴이. 고통을 주고 괴롭혔다가 이제 다시 이전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꾸 꼬리가 달리고 있죠. 왜 꼬리가 달리냐? 여기에서 거래된 매물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야겠죠. 가격으로 보면 6,000원대겠죠. 5,900원 위로 뚫어야 이 회사가 신고가 랠리를 진입할 수 있는 준비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200원 위로 안착이 되면 신고가 랠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반적인 큰 흐름 가운데서는 호재가 나름 괜찮잖아요. 지금 로봇손, 그 호재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섹터는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섹터가 아니거든요. 로봇 섹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움직임을 줄 때 이 종목도 그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추적하면서 이러한 종목들을 발견하는 게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잘 오르고 있죠. 근데 다른 원전 종목들은 잘 못 오르고 있단 말이죠. BHI도 잘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 종목들이 잘 오르냐? 이 두 종목이 왜 오르냐? 소형 원전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형 원전주 기술을 우리나라 원전 회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기술도 좀 뒤처져 있고, 어쨌든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지금 소형 원전이 왜 필요합니까? AI 데이터 센터 구축 때문에 그렇죠. 지금 AI 섹터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AI를 통해서 아직 명확하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심상치 않아요?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AI 제품을 결제해서 쓰고 있거든요. 챗 GPT에서 옮겨왔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AI 기능이 좀 유용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을 지불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AI 쪽으로 명확한 매출이 아직은 막 엄청나게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약세지만, 앞으로 여전히 기업들이 AI로 밀고 있고, 그리고 위에서는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형 원전 이런 것들을 계속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 특히나 그 안에서 호재가 있는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BHI,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도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도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이미 필요한 기술은 다 갖춰졌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 손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원익홀딩스도 보겠지만 이와 관련된 또 호재가 있다면 여러분이 또 체크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별개 얘기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해서 나아갈 길은 이제 분명히 로봇 산업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더 이야기하냐면 이미 AI나 로봇 기술 같은 부분은 미국이나 중국에게 뒤처진 건 맞아요. 그리고 따라잡기도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완성된 로봇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부품이라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라는 것도, 그렇죠, 통신이라는 기술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막 개발한 건 아니란 말이죠. 또는 그래픽 기술이라든지 뭐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막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니란 말이죠. 기술은 뒤처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빨리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는데 이 선진국 대열을 유지하고 지키고 더 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아마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좀 기술을,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실제로 실력이 있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을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시장이 사실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주식을 접근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종목을 평가할 때는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관점으로 평가하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칠게요.